부산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마음에 이렇게 글이라도 써봅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창피하고 그렇다고 저 혼자 감싸안고 끙끙대기에는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아 글을 쓰며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 부끄럽지만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와 제 아내는 대학교 CC로 만나 2년 연애 중에 뜻하지 않게 지금의 첫째를 가지게 되어 없는 형편이었지만 이대로 헤어지게 된다면 또다시 이런 여자를 만나지 못할 것만 같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임신 소식을 듣고서는 하늘이 노랗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그때 이 아이를 포기했으면 이렇게 예쁜 딸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냥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하네요. 그 당시에 전 취업 준비생이었고 평범한 지방대를 재학 중이라 정말 미래가 불투명했었죠. 저희 부모님은 연신 처갓집에 미안하다며 고개를 못 드셨고 지금은 저의 편인 장인 장모님께서도 그땐 저를 어찌나 반대하시던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장인어른께서 불쌍히 저를 여기셨는지 결국에는 허락을 해주셨고 형편이 어려운 저희 집을 배려해 처갓집에 들어와 살게 해주셔서 신혼집이나 기타 돈 들어가는 일은 적게 해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처건살이라 신혼생활이 편하지 않았고 저도 부침성이 좋은 성격은 아니라 꽤 오랫동안 처갓집을 어려워했지만 그래도 같이 살면서 자주 얼굴도 보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안에 이야깃거리가 많아지다 보니 어느덧 저희 부모님처럼 편해지는 순간이 오더군요. 그러다 아이가 3살이 될 무렵에 저도 어느 정도 직장 내에서 자리가 잡혀 지금의 집으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낳으면서 그동안 거두어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장모님 손을 잡고 한바탕 울음을 쏟아내며 나왔네요. 분가라고는 하지만 처갓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을 구한 터라 지금도 주말이면 서로 왕래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분가를 하고 막상 생활을 하다 보니 그동안 얼마나 처갓집에서 저희에게 큰 배려를 해주셨는지 알겠더군요. 처갓집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식비다 월세다 조금씩 챙겨드리기는 했지만 나와서 살아보니 그 금액으로는 택도 없는 적은 금액이란 걸 알았습니다. 세 식구가 사는데 식비며 생필품비며 대출 이자의 공과금에 정말 돈이 이리저리 새어나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즈음에서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아내도 어려운 살림에 도움이 되어보겠다고 직장을 알아보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직장 다니지 말고 집에서 편히 쉬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지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통장 잔고를 보면 말 꺼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막상 아내가 취업을 하려고 알아보니 경기가 확실히 안 좋긴 한가 봅니다. 금방이라도 구할 줄 알았던 직장이 서류를 내고 연락이 오는 것이 정말 없더군요. 3개월쯤 지나자 아내도 지치고 저도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괜히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아내를 힘들게 만드나 싶어 괴롭기도 하고요. 그러다 아내의 대학 동기가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 자리가 생겨 아내에게 근무를 해보면 어떨 것 같냐는 제안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연락이 오는 곳이 없자 아내가 친구들에게도 부탁을 한 것 같았는데 저는 근무 조건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곳이라 반대를 했습니다. 근무 조건이라는 게 직장에 있는 위치가 저희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대구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대전입니다. KTX 타면 30분이면 가고 차로 가도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거리이지만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 번도 떨어져 지내는 걸 생각도 하지 않았던 터라 어린 첫째도 그렇고 무조건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어렵게 생긴 기회이기도 하고 대학 시절의 전공을 살릴 수 있다는 자리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주변 친구나 동기들은 다들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직장 생활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았나 봅니다. 더구나 친했던 동기가 있는 직장이라고 하니 적응하는데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꼭 그 직장을 다니고 싶다고 버티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그 문제로 매일 다퉜습니다. 저는 기러기 생활은 싫다. 아이는 어떻게 돌볼 것이냐. 떨어져 지내다 보면 부부간의 애정이 식는다고 하고 아내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정도로 육아에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자기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지내면 자기가 자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와 엄마로 살게 되는 것이 싫다며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매번 다투고 제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결심이 선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저도 더 이상은 말리기가 어렵더군요. 결국에는 허락했습니다. 지금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 직장도 다니지 못하게 말렸을 것이고 떨어져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겠지만 그땐 그걸로 아내가 자신감도 얻고 살림에 도움도 되니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다니기로 약속을 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같이 일할 지역으로 올라가 원룸도 같이 알아보고 필요한 가구도 사고 생필품도 사고 아내가 너무 어린아이같이 좋아하더군요. 한 번도 자취라는 걸 해본 적도 없는 아내였기에 설레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출근하며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4시에 장모님이 아이를 픽업해서 처갓집에서 맡아주셨다가 퇴근하면서 제가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케어를 했습니다. 아내는 금요일 저녁에 퇴근을 하면 집으로 올라와 같이 주말을 보내고 일요일에는 제가 데려다주고 오는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고생스럽기도 했지만 오히려 맨날 붙어있을 때보다 주말에만 만나니 많이 애틋해지기도 하고 월급을 받아오니 아내가 직장을 다니게 하는 것이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도 하고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6개월 차에 들어서인가 아내가 갑자기 주말에 집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매주 주말마다 대구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대구로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많이 힘들고 피곤하기는 할 테지만 어느 순간부터 피곤하다, 직장 내 스터디 모임이 있다, 회사 내 감사가 있어서 주말에 근무를 한다 등등 갖은 핑계를 대면서 내려오지 않다가 3개월이 지나니 그때부터는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주말에 한 번씩 집에 내려오는 것이 되게 특별한 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서 아내에게 툴툴거리기도 하고 섭섭하다고 이야기까지 했지만 괜히 투정 부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내도 일하면서 피곤할 거란 생각을 하니 저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서로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관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금요일 오후에 반차를 내고 아내가 있는 직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퇴근 때 깜짝 데리러 온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싶어 한달음에 달려가서 회사 정문에 차를 대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7시가 넘어 퇴근하는 아내의 옆에는 웬 처음 보는 남자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 나오더군요. 왠지 이상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을 때 이런 모습을 봤다면 아무 의심도 들지 않았겠지만 연락도 뜸하고 집에도 잘 올라오지 않은 아내였기에 누군가 옆에 남자가 함께 있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들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의 차에 타더군요. 서로 출퇴근할 때 태워다주는 사이인가 싶어서 뒤따라가 보니 아내의 원룸에 주차를 하고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뭔가 주고받을 물건이 있어서 올라갔겠지 싶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바로 뒤따라 제가 들어가면 확실하지 않을 것 같아 30분을 더 기다리다가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들기고 아내의 이름을 불렀을 때 문 너머 안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문을 열어보라고 문을 두들기고 아내는 잠시만 거리면서 서로 대치하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5분을 문을 두들기다가 방에 들어가서 본 모습은 아까 같이 회사에서 걸어 나오던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보고 따라왔지만 막상 눈앞에 둘을 보니 피가 끓었습니다. 욕실에서는 방금 샤워를 한 건지 바디워시 냄새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고 면도기도 꽂혀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단 그 남자에게 명함을 달라고 한 뒤 여기 회사에 연락해서 아내랑 바람난 놈이라고 소문을 다 내버릴 거라고 말하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고요. 저도 그 자리에서 더 말하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 바로 대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불과 3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내는 잘못했다는 장문의 카톡만 와 있었고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아이도 생각해야 하고 저를 아들처럼 거둬두신 처갓집을 생각해서 넘어가야 할지 아니면 다 엎어버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습니다.